다음은 실오분 분량, 경제학자의 시각이 반영된 나레이터용 순수 스크립트입니다. 자극적인 표현은 줄이고 구조 데이터의 경제 메커니즘 중심으로 구성. 최근 뉴스만 보면 한국 경제는 사상 최고의 호황을 맞이한 것처럼 보입니다. 주가지수는 고점을 돌파했고 수출도 반등했다는 보도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경제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평균이 아니라 분포입니다. 지표가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 가계가 체감하는 삶의 질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 특징은 성장률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구조적 위험은 환율입니다. 한국은 전형적인 대외 의존형 경제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곡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 말은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물가가 오르고 그 상승이 생산자 물가를 거쳐 소비자 물가로 전이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환율 전가 효과라고 부릅니다. 환율이 1,500원 수준에 접근한다는 것은 단순히 외환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 임금의 하락을 의미합니다. 월급이 그대로여도 구매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줄어드는 것. 이것이 바로 체감 경기 악화의 본질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가계부채입니다. 한국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부채 자체가 항상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금리와 결합될 때 발생합니다. 금리가 상승하면 이자 비용이 증가하고 가처분 소득이 줄어듭니다.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 소비가 감소하고 소비 감소는 기업 매출 감소로 이어집니다. 이 과정은 고용 축소로 연결됩니다. 이것이 바로 금리 상승이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전형적인 전달 경로입니다. 세 번째 구조적 변화는 노동시장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 침체형 고용 위기가 아니라 기술 대체형 고용 재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AI와 자동화는 단순히 일자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성격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경력과 연차가 임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산성과 대체 가능성이 임금을 결정합니다. 이 변화는 중간 숙련 노동의 축소를 의미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고용의 양극화라고 부릅니다. 즉, 고임금 전문직과 저임금 서비스직만 남고 중간층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네 번째는 자산 시장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은 부동산에 집중되어 왔습니다. 이 구조는 자산 가격 상승기에는 매우 효율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정반대로 작용합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가격이 하락해도 현금화하기 어렵습니다. 즉, 자산은 있지만 현금 흐름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자산의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인구 구조입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입니다. 이 구조에서 연금 시스템은 필연적으로 개혁 압력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연금을 낼 사람은 줄고 받을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계약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5가지 요소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의 경제는 자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는 시대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생존을 결정하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개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소득 구조입니다.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가장 위험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왜냐하면 노동소득은 경기와 고용시장에 동시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진국 가계의 공통점은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자본소득, 사업소득, 현금 흐름 자산, 이 세 가지가 결합될 때 경제 충격에 대한 회복력이 생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창한 투자가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위기 대응의 1단계는 저축 가능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출발점은 저축입니다. 저축의 본질은 소득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즉, 추가 소득원을 만드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입니다. 이 추가 소득은 시간을 계속 투입해야 하는 노동형 소득이 아니라 시스템 기반 소득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시간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가계의 특징은 현금 흐름이 하나뿐이라는 점입니다. 반대로 위기를 견디는 가계의 특징은
작더라도 끊기지 않는 현금 흐름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경제학적으로 말하는 가계의 회복 탄력성입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2의 IMF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외환 보유액, 금융 시스템, 국가 재정 구조는 당시와 다릅니다. 하지만 개인 단위의 구조적 취약성은 그때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부채가 적었고 지금은 부채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의존도가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구조의 전환입니다. 노동소득 중심 구조에서 현금 흐름 중심 구조로의 전환. 이것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경제 위기는 언제나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위기 때마다 살아남는 사람들의 특징은 같았습니다. 자산 가격을 맞춘 사람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유지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표를 보며 안심할 것인가, 구조를 보며 준비할 것인가. 경제는 숫자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은 소득의 다변화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얼마를 버느냐보다 어떻게 버느냐가 생존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판단이 아니라 방향 전환입니다. 경제 위기를 이기는 방법은 예측이 아니라 구조의 변화에 미리 적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